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3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의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꾸준히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가구 219만 4,331원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가구 235만 5,697원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39만 1,000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된 지 2년 만에 다시 46%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 기준 만 19세, 이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타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생월을 적용함으로써 지원기간을 더욱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급여액도 늘어난다. 급여 지급 상한선을 결정짓는 기준임대료의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에서 39만 1,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23만 9,000원에서 25만 3,000원으로 인상. 부천시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18,300가구에 대하여 총 324억 원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김인기 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CJ 프레시웨이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CJ 프레시웨이가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잡고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에 나선다. CJ 프레시웨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식단 구성,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식습관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영양,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CJ 프레시웨이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에 이어 올해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50명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CJ 프레시웨이는 이 같은 영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업하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케어푸드 브랜드인 헬시누리의 시니어 맞춤형 식단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정 센터장은 CJ 프레시웨이의 차별화된 케어푸드 식단과 식습관 교육 콘텐츠가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식사와 체계적인 영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중 CJ 프레시웨이 전략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급식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그간 쌓아온 단체급식 및 케어푸드 역량을 발휘해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실시. 부천시는 2월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지난 1월 실시한 한차 신청 기간 중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학원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시설로 부천시는 약 1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신청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한 개 업체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한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이 지급되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애인 민원 대응 시 차별 불편 없앤다. 수원시가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별 응대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인권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최근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를 제작, 오는 15일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담당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대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장애가 있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이번 안내서는 수원시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인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내용을 다듬어 효율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내용은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방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법과 자세, 태도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안내서는 우선 동반자가 있더라도 민원의 당사자인 장애인 민원인에 집중하며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묻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자세라고 강조한다. 장애 유형별 적절한 대응법도 알려준다. 일례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 모양을 또렷하게 하고 필담이나 시각정보 등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 변경 방식이 필요하다.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촉각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사를 먼저 묻고 대독 서비스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선택형 질문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원 업무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관련 업무 등에서 필요한 본인 확인, 지문 확인, 서명 날인 등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응대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민원인 응대를 위한 의사소통 도움판을 함께 수록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불편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시정 전반의 인권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말 지동행정복지센터를 경기도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축해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 및 보급과 교육은 장애 및 차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청년 실직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 물결표 쌓인 34세, 1988년 1월 물결표 쌓인 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091, 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한 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https://apply.잡아버.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